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입니다. 강정규 교수가 콕 집어드리는 오늘의 콩 뉴스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하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내년도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오늘 콕 뉴스에서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콕뉴스 뉴스 1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공급 변수의 얼죽신까지 내년 아파트값, 지방, 수도권 온도차 뚜렷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1%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2% 이상 전망치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 하락 또는 보합이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별 큰 편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 상승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의 가격 상승이 올해만큼 각별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얼죽신 다 알고 계시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2026년서부터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서울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내지는 보합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원 보도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발표된 2025년 주택가격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먼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도권 1% 상승,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수도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요. 수도권은 1% 상승 그리고 지방은 2% 하락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출 규제로 인한 경기 둔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금융연구소에서 예측한 내년도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요. 수도권 상승폭이 확대된다. 오히려 지금 두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두 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지방 상승 여력은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점 통과, 즉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하향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상승 기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R114에서는요. 실수요자 설문조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더니 실수요자 설문자 등에서 30%는 상승, 20%는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하락과 상승이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원에서 보도된 내년도 아파트값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차가 뚜렷할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별 내년 주택가격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가 콕 집어드리는 핵심 정보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장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아주 많이 불거지고 있죠. 언론에서도 보면은 다시 맞붙은 집값 논쟁,
대폭락이다. 아니면 절호의 줍줍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SNS에서도 보면은 각 전문가별로 하락한다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러한 두 가지의 하락론자분들과 상승론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주요 깊게 들으셔서 이미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당한 대립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종규 교수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전망에 대한 몇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앞서 보셨던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상승과 하락의 이런 단편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요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거의 신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몇몇 가지 요인은 아주 크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개략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서 저도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요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장 전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유지를 하다가 인하가 가파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11월 7일 날 인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28일 날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까지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금리는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리만을 두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의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또 각종 예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금을 찾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월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금리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동안의 우려가 불식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 정책이 현행처럼 그대로 갈 것이냐, 완화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치인데요. 실제 이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의지 또는 여러 가지 기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자본주의의 기조를 맞춘 그런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완화보다는 다소간의 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소야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법률 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되지 있지 않은 것들 그리고 금리는 내렸지만 이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이 완화에 대한 효과가 덜 나타난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 논란이 있었던 이 디딤돌 대출과 같은 이런 서민 대출까지도 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도 이 정부의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정책이 상당히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정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정책이 완화보다는 현행 좀 여러 가지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다소 좀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같이 존재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요인 중에 하나는요.
경제 상황이 성장인가 침체인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IMF라든지 주요 기관에서의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다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고, 미국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고, 중국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다소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IMF에서 예측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폭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2% 후반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예측이 됐지만, 최근에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2.2%에서 내년은 1.9%대로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기 침체가 그림자에 누워져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한국 경제 성장률 1%대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인구 구조입니다. 절대 인구 변화, 고령화 수 변화, 세대수 변화 등인데요. 이게 좋아질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절대 수요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나쁜, 즉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는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인데,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다른 선진 국가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지수 높아지고 있고, 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절대 인구도 2024년에 5,100만 명을 기조로 해서 2072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에 보면은 유소년 비율,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그리고 고령화 비율을 봤을 때 좀 부동산의 절대적인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지금 늘어나고, 이렇게 고령 인구,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인구 구조에 대한 개선은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지만 상당 기간 어려움을 띠면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요, 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건설 투자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늘리는데 시간을 둘 것이냐에 대한 것들인데, 올해까지만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부문별 성장률을 봤을 때는요, 대부분 적게나마 성장을 했는데 이 건설 투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시장 나날이 안 좋아진다. 내년에 건설 투자 마이너스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주택 착공이 저조하기 때문에 혹독한 건설 현장 모습이 뛸 것이다. 그래서 이 건설 시장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답변에서 지금 5가지의 시장 환경 변화 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단적으로 어느 하나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았던 5가지의 대표적인 요인을 봤을 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아주 팽팽한 그러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의 대립이 있을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요, 지금 보셨던 5가지 요인이 시장 안정화, 시장 불안정화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과거와 같이 모두 상승하고 모두 하락하는 이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피해 나갈 수 없는 몇몇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뭐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경쟁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지역보다는 하락 지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상승 지역에서도 상승폭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하락 지역에서 하락폭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화 고급화 부동산 실무교육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부동산학과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학원의 석사과정, 그리고 부동산대학원의 정비사업 리더 최고과정, 그리고 부동산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의 부동산학 박사과정에서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오늘 강정규 교수가 콕 집은 뉴스, 핵심 정보, 결론에 따른 중장기적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많은 전문기관과 유사하게 서울은 상승, 그리고 지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상승이 예측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저는 극명하게 상승과 하락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승지역, 정체지역, 하락지역. 그래서 양극화를 넘어서 삼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지역에서도 이런 삼극화 현상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극화된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삼극화된 부동산 시장 모습이 우리 서울 그리고 지방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이 삼극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극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빈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국민평형수가 62억에 거래되는 신고가가 속출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신고가는 남의 얘기일 뿐 좀처럼 뜨지 않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극심한 삼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지역에서도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요. 하락하는 지역에서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제 의견도 신중하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정규 교수가 콕 집어서 핵심 정보, 내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